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두 번 누르면 네, 이렇게 유튜브 뮤직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음악이 바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소니 마크6 사자마자 해야 할 설정 22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마크6가 출시되어서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도 실제 사용을 해봤습니다. 마크5도 설정해야 될 것들이 많았는데요. 마크6는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설정하는 법들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고요. 또한 이런 비싼 헤드폰을 구매해서 기본 설정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마크5도 새로운 설정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구형 모델을 사용하는 분들도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능숙하게 잘 사용하는 분들은 챕터를 만들어 두었으니까요. 골라서 보셔도 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설정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응형 사운드 제어 설정입니다. 먼저 사운드 커넥터 앱으로 들어오면 최초에 연결을 하면 가장 먼저 적응형 사운드 제어를 설정할 수 있고요. 이 설정은 앉아서 휴식을 취할 때, 걸어갈 때, 조깅 등 운동할 때,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까지 해서 총 4가지의 상황에서 주변 소리 제어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설정입니다. 4가지 상황에 맞게 각각 설정해 두면 스마트폰의 각종 센서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노캔이나 주변 소리 듣기의 볼륨을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끄기와 음성 집중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초 설정한 후에도 이렇게 홈 화면에서 바로 적응형 사운드 제어로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세부적인 설정을 변경해도 됩니다. 일단 동작단 설정으로 들어가서 4가지 동작일 때 어떤 모드로 사용할지 하나씩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맨 하단에 있는 내 장소에서 자동 전환으로 들어가서 지도에서 등록된 위치를 지정해서 소음 제어나 이퀄라이저 그리고 스피커 투 챗 기능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해당 지역 안에 들어가면 설정해둔 것들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두 번째로 주변 소리 제어입니다. 총 3가지를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 사운드 그리고 끄기입니다. 전화는 좌측에서 노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차례대로 제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주변 사운드 모드에서는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크6에 새롭게 추가된 자동으로 주변 사운드를 설정을 하게 되면 주변 상황에 따라서 볼륨을 알아서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감도 설정은 표준, 높은 감도, 낮은 감도 이 3가지 중에 고를 수 있고요. 여기 이 하단에 있는 이 음성 집중을 선택하면 음성을 더욱 또렷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끄기는 노캔과 주변 사운드를 모두 끈 상태를 말하는데요. 노캔보다 약간 소음이 들어오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 탭에서 노캔 버튼 조작 설정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이 기본 설정은 노캔과 주변 사운드만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끄기는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끄기를 같이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헤드셋에 이 노캔 버튼을 눌러서 끄기까지도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3가지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능하죠. 사실 이 끄기는 선택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간혹 노이즈 캔슬링이 맞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 끄기와 주변 사운드만 선택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간혹 분명 주변 사운드로 했는데 노이즈 캔슬링 위에 오토로 뜨면서 노캔으로 설정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설명해드린 적응형 사운드 제어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스피커 투 챗입니다. 이 기능은 주변 소리 제어가 노이즈 캔슬링으로 되어 있을 때 내가 말을 하면 자동으로 주변 사운드 모드로 바꿔서 헤드셋을 벗지 않아도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당연히 내가 말하는 것만 감지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말소리가 들려도 노캔이 풀리는 일은 없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쇼핑을 하거나 잠깐 대화를 해야 할 때 정말 편리한 기능이죠. 초기 설정은 오프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려면 일단 홈 화면에서 이렇게 중간에 내려보면 스피커 투 챗이 있거든요. 네, 여기로 들어가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부 설정에서는 음성 감지 감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동, 높은 감도, 낮은 감도 이 3가지 중에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저는 항상 자동으로 해놓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드가 닫힐 때까지의 시간은 음성을 감지해서
스피커 투 챗 기능이 켜져서 다시 자동으로 꺼질 때까지의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고요. 기본 설정은 이렇게 표준으로 되어 있고요. 짧게, 표준, 길게, 자동으로 닫지 않음 이 4가지 중에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이렇게 계속 표준으로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네 번째로 청취 모드입니다. 청취 모드는 마크 6에서만 사용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표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경음악은 마치 스피커로 듣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해주고요. 이렇게 세부 설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내방, 거실, 카페 중에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배경음악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퀄라이저, DC 익스트림, 360도 오디오, 머리 추적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영화관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극장의 스피커로 듣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설정 역시 이퀄라이저와 DC 익스트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입체 음향 및 머리 추적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마크5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기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개봉기 때는 사용 가능한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다시 자세히 알아보니까 삼성에서 타사 이어폰이나 헤드셋으로는 헤드 트래킹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S23 울트라로 마크5를 사용하는 분이 삼성에서 막아놓은 헤드 트래킹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을 올려놓은 것을 봤는데요.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사용 가능한 기능이라서 이 삼성 폰이 아닌 다른 스마트폰에선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로 360도 리얼리티 오디오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장치 설정에서 사운드 탭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일단 이 기능은 이 공간 음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입체적인 음향을 들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귀 모양 분석과 앱 최적화를 하셔야 되고요. 귀 모양 분석은 뇌 귀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귀 모양을 분석해서 그에 맞게 여러가지 세팅을 마크6가 자동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앱 최적화는 앱에서 마크6를 인식하도록 해서 음질을 최적화하려는 것 같고요. 현재는 이 아티스트 커넥션과 너그즈넷이라는 앱만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너그즈넷은 유료 앱이라서 결제를 해야 사용할 수 있고요. 아티스트 커넥션은 360 리얼리티 오디오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곱 번째로 코덱 설정입니다. 개봉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니 사운드 커넥트 앱 메인 화면에 마크6 제품명 아래 현재 코덱을 볼 수 있거든요. 현재는 이 AAC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개봉기 때 보셨지만 이 구매해서 처음 사용할 때는 소니 전용 코덱인 LDEC을 잡아주지 않고 AAC로 잡아줍니다. AAC도 음질이 좋은 코덱이지만 이 LDEC의 음질이 더 좋은 것은 맞기 때문에 LDEC으로 음악을 들어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연결 품질에서 음질 우선과 안정적인 연결 우선 두 가지 설정이 있는데요. 음질 우선으로 해야 LDEC 코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블루투스 설정으로 들어가서 마크6의 이 세부 설정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LDEC을 켜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LDEC이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정말 S25 울트라의 이 블루투스 코덱이 LDEC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보려면 이 설정에서 개발자 옵션으로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블루투스 오디오 코덱이 LDEC으로 되어 있고 블루투스 오디오 샘플링 비율이 96kHz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오디오 샘플당 비트가 32비트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AC 같은 경우는 전송률이 16비트 44.1kHz이거든요. 참고로 아이폰은 LDEC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로 DC 익스트림 설정입니다. 이 기능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MP3 같은 압축 음원을 샘플링 주파수와 비트율을 원래 값보다 업스케일링 해주는 기능이고요. LDEC 코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요. 개봉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연결만 되어 있을 때는 동시에 뜰 수 있는데요. 음악을 듣게 되면 사라집니다. SBC 코덱이나 AAC 같은 코덱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설정하려면 장치 설정으로 들어가서 이 사운드 탭에서 맨 하단에 보면 이 DC 스트림이 있고요. 이것을 켜주면 설정이 끝납니다. 다시 홈으로 나가서 보면 네, 이렇게 DC 스트림이 켜진 것을 볼 수 있죠. 아홉 번째로 멀티 연결입니다. 이 기능은 두 기기에 마크6를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기본 설정이 꺼져 있기 때문에 사용을 원하신다면 ON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기능을 설정하려면 하단에 장치 설정으로 들어가서 시스템 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동시에 두 기계 장치의 연결을 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확인을 해주시면 잠시 연결이 끊기거든요. 그리고 홈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현재 연결 중인 장치에 들어가서 그리고 A35에 미리 이렇게 사운드 커넥트 앱을 다운을 받아 주시고요. 자, 이 상태까지 만들어 두신 다음에 S25 울트라에서 우측 하단에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 상태에서 다음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마크 6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선택해서 세부적인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역시 로그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연결된 장치 관리에 들어가 보면 1번이 S25 울트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A35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니의 멀티 연결은 블루투스가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앱 연결만 끊고 먼저 사용하고 있는 기기의 재생을 멈춰야 사용하는 기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조이고요. 지금처럼 제가 A35에서 음악을 듣고 있지만 S25 울트라에 이 사운드 커넥터 앱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 모양은 또 A35에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일치시키려면 이 A35에서 재생되고 있는 음악을 정지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렇게 S25 울트라에서 음악을 재생을 해 주시면 서로 일치가 됩니다. 네, 이렇게 스피커 모양이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가로 연결한 기기에서도 이렇게 LDAC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 마크 6에서 업그레이드된 기능이죠. 이렇게 멀티 연결 상태에서도 LDAC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번째로 음성 제어 기능입니다. 마크 6에 새롭게 들어간 기능이죠. 하단에 있는 장치 설정으로 들어가서 시스템 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음성 제어 및 음성 어시스턴트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음성 제어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영어만 사용 가능하고요. 그래서 연습을 조금 하셔야 원활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인식률은 괜찮은 편입니다. Hey headphones, play music. Hey headphones, go next. 11번째로 터치 센서 제어입니다. 기본적으로 마크 6를 제어하려면 헤드셋 우측 터치 부분으로 제어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앱에서 제어를 할 수 있는데요. 운동을 한다든가 할 때 오터치가 된다면 마크 6의 터치 센서를 오프할 수 있습니다. 기능을 끄고 싶다면 먼저 하단에 있는 장치 설정으로 들어가서 시스템 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터치 센서 제어 패널을 오프해 주시면 되고요. 오프를 하게 되면 터치 센서가 먹지 않기 때문에 오터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오터치가 생길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12번째로 퀵 액세스 설정입니다. 이 기능은 노캔 버튼을 2번 또는 3번 연속으로 누를 때 별도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장치 설정으로 들어가서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퀵 액세스에서 우측 하단에 이 설정으로 들어가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이 별도 기능이라는 것은 이렇게 엔들, 스포티파이, 그리고 유튜브 뮤직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편리해진 것은 이 유튜브 뮤직이 들어가서 이제는 이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듯 하고요. 개봉기 때만 해도 이 스포티파이와 엔들까지 두 가지 앱만 사용을 할 수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추가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유튜브 뮤직을 한번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완료를 눌러주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2번 누르면 네, 이렇게 유튜브 뮤직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음악이 바로 나옵니다. 이게 또 신기하게 2번 누를 때마다 음악이 계속 바뀝니다. 13번째로 머리 제스처 기능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장치 설정으로 들어가서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머리 제스처 기능을 켜주시면 되고요. 이 기능을 켜면 전화가 올 때 머리를 끄덕이면 전화를 받을 수 있고요. 머리를 흔들면 수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요리나 물건을 들고 있을 때 상당히 편리한 기능일 듯 하고요. 14번째로 오토 스위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소니 이어폰이나 헤드셋과 스피커 간의 소리 출력을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장치 설정으로 들어가서 시스템 탭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오토 스위치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설정 시작을 해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설정은 소니 스피커가 있어야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이어폰과 헤드셋 종류는 여러 개가 있지만 스피커는 단 하나의 종류밖에 없습니다. 15번째로 헤드폰 마이크 제어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장치 설정으로 가서
시스템 탭으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 헤드폰 마이크 작동 활성화로 들어가서 이 헤드폰의 마이크 작동 활성화를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 꺼짐 상태 알림도 켜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통화 중에 노캔 버튼을 2회 누르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리고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고요. 이 기능이 편리한 것은 이제 통화 중에 잠시 뭐 옆에 사람과 잠깐 얘기를 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편리하겠죠. 16번째로 자동 전원 끄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마크 6를 귀에서 벗으면 일정 시간 후에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게 하는 기능이고요. 그렇게 되면 수동으로 끄는 번거로움이 없어져서 편하겠죠. 장치 설정으로 들어가서 시스템 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자동 전원 끄기에서 눌러서 헤드폰을 벗으면 음악 끄기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만약 사용하기 싫으신 분은 끄지 않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7번째로 헤드폰을 벗으면 음악이 일시 정지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마크 6로 음악을 듣다가 잠깐 벗었을 때 음악을 정지시키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하단에 장치 설정에서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서 이 헤드폰을 벗으면 음악 일시 중지를 켜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초기 설정이 기본적으로 켜져 있을 겁니다. 만약 이 기능이 안 되면 이걸 ON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음악을 듣다가 헤드셋을 벗게 되면 음악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쓰면 자동으로 다시 재생이 됩니다. 18번째로 통화 중 음성 캡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통화 중에 내 자신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장치 설정으로 들어가서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통화 중 음성 캡처를 켜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간헐적으로 이 소리가 튀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불편한 분들은 켜지 않아도 됩니다. 19번째로 알림 및 음성 가이드 설정입니다. 이 기능은 알림과 음성 가이드를 온오프 할 수 있는 설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온 되어 있지만 중요한 알림은 이 기능을 오프해도 그대로 작동을 합니다. 장치 설정으로 들어가서 시스템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알림 음성 가이드에서 이 설정으로 들어가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보면 이 음성 가이드의 언어도 바꿀 수 있는데요. 이 최초 설정이 영어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미 한국어로 먼저 변경을 해 두었고요. 한국어를 선택하게 되면 다운로드를 하고 S25 울트라에서 마크 6로 전송하는데 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20번째로 장면입니다. 사운드 커넥트 홈에서 보면 이 장면 탭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착용 상태를 일단 볼 수 있고요. 그리고 Where to Play에서는 이 착용과 동시에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설정을 하려면 이 콘텐츠에서 내가 실행하고 싶은 앱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유튜브 뮤직이 이번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새롭게 추가되어서 이걸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적응형 사운드 제어도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음성 안내는 매일 처음 사용할 때 인사 멘트와 그날의 날짜를 알려줍니다. 저는 이걸 불필요해서 끄고 사용할게요. 그리고 이 음성 알림은 다른 앱에서 발생한 알림을 이 마크 6로 알려주는데요. 이걸 켜놓으면 알림 받은 앱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알림은 정각 시간을 음성으로 알려주고요. 이 기능은 사용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서 계속 사용할게요. 그리고 장면에서는 걷기, 달리기, 헬스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기능을 켜면 앞에서 설명드린 Where to Play 기능과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1번째로 안전 볼륨 제어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 탐색 탭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안전 청취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안전 볼륨 제어를 켜주시면 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는 목적은 여기 상단에 보면 WHO 권장 사운드 허용량이라고 나와 있죠. 랩터는 허용량 이내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 소리의 레벨별로 허용량을 볼 수 있죠. 이 기준들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난청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안전 볼륨 제어가 이런 기준으로 제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게 즉각적으로 볼륨을 제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음악을 듣고 있을 때 실시간으로 현재 음악을 보고 싶다면 홈으로 가서 보면 하단에 이렇게 나옵니다.
22번째로 위젯입니다. 위젯은 홈화면 설정에서 위젯으로 들어가서 사운드 커넥트에서 이렇게 위젯을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위젯에서는 현재 이 배터리와 그리고 적응형 사운드 모드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퀄라이저도 바로 이렇게 앱에 들어가지 않고도 여기서도 바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전작 대비 기능도 정말 많아졌고요. 소니 마크6는 한번 출시하면 2년 이상은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든 영상을 보고 한 번만 설정해두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마크6가 전작 대비 가격이 조금 비싸게 나온 것이 흠이지만 상품성은 상당히 좋아졌죠. 기능적인 부분들도 더 많아졌고요. 그런 기능들을 실제 사용하면서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소니 마크6 사자마자 해야 할 설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 보는데 너?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 거야. 최신 영상 볼 거야.